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 위기 상태에서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또 시행을 한다고 그러죠. 즉, 지금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변화가 다가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건설회사와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거의 날벼락 수준 아닌가요? 또한 이 무주택자이면서 현금 보유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12년 만에 다가온 돈 벌 수 있는 기회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부동산 시장에 굉장한 혼란이 다가왔다. 즉 부동산 시장은 난리 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될까요?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 이러한 난리 중에 부동산 투자로 돈 벌 기회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의 부동산 시장입니다. 경제 위기에다가 분양가 상한제, 어떻게 보면 난감하죠. 경제 위기야 1997년, 2008년도에 우리들이 경험을 했었죠. 또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도 2007년도에 저희들이 경험을 한번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경제 위기와 분양가 상한제를 한꺼번에 본물 터지듯이 터지는 현상, 이러한 현상은 우리들은 처음 겪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대응 또한 쉽지가 않아요. 흔히 말하는 분양가 상한제 2007년도 이후 또 경제 위기 그 이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경제 위기와 분양가 상한제가 한꺼번에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너무 심한 그런 부동산 시장, 재테크 시장이 도래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두 가지 확실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본다면 대세 하락은 맞는 것 같아요. 두 번째에 본다면 투자에 있어서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그러한 선별적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강한 시기에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내가 투자를 할 것이냐라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먼저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만의 부동산 투자 원칙을 가지고 가셔야 되겠죠. 자칫하다가 하다가는 주식에서 하한가를 두드려 맞듯이 부동산으로 대폭락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먼저 저의 지금 투자 원칙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첫 번째는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는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발빠른 움직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즉 부동산 사두면 언젠가는 올라가겠지라고 하시다가 요 언젠가라는 시간이 5년에 걸릴지 10년에 걸릴지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실 거라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즉 시장은 앞으로 더 변동성이 크고 더 급하게 움직일 것 같아요. 따라서 투자를 하신다면 발빠른 그런 움직임이 필요하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본다면 긴 호흡으로 멀리 보고 길게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긴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여유 자금이 좀 있어야 되겠죠? 또 시장의 변동성이 크고 또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고 폭락을 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시기를 버틸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여유와 자금적인 여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긴 호흡으로 장타를 가셔도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처럼 부동산 날린 이 와중에서도 부동산 투자를 해서 돈 버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 투자, 돈 버는 방법 세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첫 번째로 본다면 로또 청약받아서 돈 벌기, 두 번째로 본다면 신축 아파트로 돈 벌기, 세 번째로 본다면 비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돈 벌기, 요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첫 번째를 본다면 로또 청약으로 돈 벌기, 지금 서울 쪽에 청약을 받아라. 요건 그냥 묻지도 마시고요. 그냥 따지지도 마세요. 그냥 물어볼 필요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청약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자격이 된다면
만약에 당첨이 됐다 하는 순간 적게는 몇 억이에요. 많게는 10억 이상을 벌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따라서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청약받기에 나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적정 분양가 추정인데요. 이 자료를 보시면 간단하게 답이 나온다는 거죠. 개포 주공 8단지 같은 경우에는 한 평당 분양가격이 4,130만 원인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게 되면 1,610만 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서초 우성 1차 아파트는 한 평당 분양가가 5,140만 원인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으면 2,200만 원이 된다는 얘기고요. 방배 그랑자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한 평당 4,920인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으면 2,240만 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분양가 상한제가 되면 반값 아파트가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너무 좀 심하게 떨어뜨리는 금액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확실한 거는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를 하게 되면 분양가는 어차피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최대 50% 반값 아파트로 떨어질 경우에는 20억짜리가 10억에 분양한다는 얘기예요. 최소 20% 아파트라면 10억에 분양하는 것을 8억에 분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0 내지 40%가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15억에 분양한 것을 10억에 분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20억짜리가 10억이에요. 10억 차이입니다. 10억짜리가 8억이에요. 2억 차이예요. 15억짜리가 10억이에요. 5억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건 뭐 거의 로또 복권 아닌가요? 이거를 분양 안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가능하시다면, 자격이 되신다면 여러분들은 서울 수도권 인기 있는 지역에 반드시 청약을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중도금이나 잔금, 대출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하시고요. 5년 내지 10년 동안 매도할 수 없다는 부분, 이런 부분도 고려는 하시되 이왕이면 청약 받는 게 여러분들한테 굉장한 이득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돈 버는 방법은 신축 아파트로 갈아타는 거죠. 즉 분양 아파트라는 거는 앞으로 2, 3년 뒤에 완공되는 아파트를 분양 아파트라고 하고요. 이 신축 아파트라는 거는 지은 지 5년 내외 되는 아파트를 신축 아파트라 하고요. 준신축 아파트는 지은 지 5년에서 10년 사이 이런 아파트를 준신축 아파트라 하고요. 이제 구축 아파트, 뭐 간단하죠. 오래된 아파트, 지은 지 10년 이상 된 아파트를 우리는 구축 아파트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되면 이제 풍선 효과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즉 돈이 갈 데가 없음으로써 한쪽 지역을 누르면 다른 한쪽에서 튀어나온다는 얘기죠. 즉 분양가 상한제 규제 지역으로 누르면 비규제 지역으로 돈의 흐름이 그쪽으로 옮겨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분양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신축 아파트에 관심을 가진다는 거죠. 이러한 현상을 바로 풍선 효과, 돈의 흐름이 이렇게 변화된다는 얘기죠. 즉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가 되면 신축하는 공급 아파트가 감소가 되겠죠. 따라서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요. 신축 아파트에 대한 전세나 매매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분양가 상한제 지정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지역은 현재 투기 가열 지역으로 서울의 25개 구와 경기도 가천 광명, 성남 분당구, 하남, 대구 수성구, 세종시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지역이 아닌 지역, 그런 지역이 바로 투자처가 될 수 있다는 거고 그러한 지역의 신축 아파트나 준신축 아파트에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죠. 물론 나머지 지역에 관심을 가져라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나머지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저기 강원도 투매산골, 전라남도 지리산 쪽에 산 좋고 물 좋고 공기도 좋아, 사람 살기에도 좋아, 그런 쪽 아파트에 관심을 가지면 그냥 돈 버린다는 거죠. 물론 사람 살기에는 좋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돈이 안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로 본다면 분양가 상한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그런 지역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비분양가 상한제 지역 중에서 유망 지역으로는 첫 번째로 본다면 수도권 전철이 다녀야 되겠죠. 물론
수도권 전철이 다닌다고 해가지고 경기도 북쪽 끝부분, 경기도 남쪽 끝부분, 인천 끝부분 이런 부분에 투자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수도권 전철이 다니되 서울 강남으로 놓고 본다면 전철을 타고 대략적으로 뭐 한 50분 이내 요 정도 라인이 그나마 투자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두 번째로 본다면 실거주 중심의 안정된 곳을 우리는 선택하셔야 되겠죠. 즉 실거주 중심이라는 것은 전세 수요도 좋고 월세 수요도 좋고 매매 수요도 증가될 수 있는 곳, 그런 곳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즉 실거주가 좋다는 얘기는 학군도 좋겠죠. 교통도 좋고 또 좋은 직장 인근이 있고 그렇지가 않나요? 요런 실거주 중심의 안정된 곳에 관심을 가지고, 세 번째로 본다면 그동안 저평가된 곳, 그리고 가격이 올랐다 하더라도 작년 하반기부터 서울 쪽이 좀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기도 쪽에서 좀 떨어진 폭이 많은 지역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지역, 저평가되었고 하락폭이 큰 지역,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죠. 네 번째로 본다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인근 지역에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네 군데가 제가 보는 점에서는 투자 유망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다만 여러분, 항상 투자에 있어서 항상 여러분들은 반드시 유의하실 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뭐냐라고 한다면 부동산에 대한 외적 변수, 즉 세계 경제 염두에 두셔야 되겠죠. 부동산의 외적 변수 두 번째는 국내 경제입니다. 아무리 부동산에 아무리 유동자금, 부동자금이 많다 하더라도 세계 경제가 망가지고 국내 경제가 망가지는데 부동산만 오른다, 이런 논리는 나중에 가면 여러분들 아시게 되겠지만은 잘못된 논리이죠. 세계 경제가 좋아지고 국내 경제도 좋고 국내 경제 성장률도 증가되고 이런 분위기에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거예요. 아니, 국내 경제가 안 들어가고 마이너스 성장인데 어떻게 부동산만 쭉쭉 올라갈 수가 있나요? 따라서 세계 경제와 국내 경제를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고 투자에 임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대해서 이건 확실하게 이거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경우 수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즉 불확실성이 증대가 된 이런 시대라는 거죠. 이런 시대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것 같다 싶으면 매수를 하시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 같다 싶을 때는 매도를 하는,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의 단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단타 성령으로 부동산도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언젠가는 올라가겠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셨다가는 본의 아니게 장기 투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로 본다면 최악의 경우 그냥 장기 투자가 됐다, 그러면 요요 자금을 반드시 마련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계 경제, 국내 경제가 안 좋으면 부동산 가격 떨어지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뭐가 떨어집니까? 전세금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세입자들에게 내린 전세금만큼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요요 자금을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를 좀 해드리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사람들, 그분들 입장에서는 자본의 감소라는 엄청난 부담을 아마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두 번 다시 찾아오기 힘든 투자의 기회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유주택자이시면서 투자 자금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꼼꼼하고 선별적인 투자에 임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나는 못하겠다, 발빠른 대응, 즉 부동산으로 단타는 난 못 치겠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냥 쉬세요. 쉬시는 것도 투자다. 꼭 선두가 아니더라도 돈만 있으면 돈 벌 기회는 항상 있다는 거예요. 너무 급하지 않게, 너무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가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